이번에는 강의 시리즈 5개 중에 세 번째 윈윈 협상을 잘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기본 자질로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온갖 것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온갖 것 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했다가 옛날 10년 전까지 10년 전 일까지 기억했다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 일도 기억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상 잘하려면 아무래도 기억력이 좋은 분도 좋겠죠.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상대방 보고 이전에 너 이런 약속했다 또는 이런 말 했다 라고 얘기하면 참 난감하죠. 난 기억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기억력이 좋으면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메모를 잘하면 되죠. 메모. 여러분 시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메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메모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협상 잘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된다. 특히 상대가 아주 부드러운 것을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뭐 빡지른다든지 얘기를 아주 험하게 한다든지 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뭐 베베 꼬아서 얘기한다든지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잘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결과를 자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말은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협상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그런 허점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협상 스타일은 파악하자. 우리 두 번째 강의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가 협상 스타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강의 이전 두 번째 거 안 들으신 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협상 스타일을 상대방 거하고 내 거하고 파악하는 게 협상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 나는 조금 양보형인데 상대가 강요형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협상할까요? 그럼 상대는 그 얘기는 뭐냐? 상대는 굉장히 윽박지르고 압박식으로 그렇게 협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죠. 왜 협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평소에는 양보형이지만 여러분 훈련하시면 충분히 강요형도 되고 절충형도 되고 윈윈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강요형인데 상대가 평소에 양보형인데 상대가 강요형을 넣는다. 그럼 저도 강요형 스타일로 전략을 바꿔서 이제 맞받아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협상 스타일이 어떤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협상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통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의 80%를 커뮤니케이션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 의사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의사를 남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를 내가 듣는 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80%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55%는 커뮤니케이션의 55%는 비언어입니다. 말이 아닌 걸로 의사소통합니다. 그러면 이건 옷차림이라든지
신체 동작이라든지 제스처 또는 눈, 그 다음에 뭐 팔 모양, 그죠?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비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웃으면서 꾸짖는 게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전형적인 비언어입니다. 꾸짖는 건 말입니다만 표정, 묻는 표정은 비언어죠. 이런 거. 그죠? 그 사람이 입는 옷 색깔이라든지 옷 모습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옷차림 이런 것도 다 비언어 소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타인의 말에 집중하는 시간이 또 얼마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말에 어느 정도 집중합니까? 협상을 잘하려면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얘기를 지금 얼마나 오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5분? 10분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집중해서 듣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대방 말에 집중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17초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에 의하면 17초입니다. 17초 정도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잠깐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17초 너무 짧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17초 꽤 깁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제 5초밖에 안 돼요. 17초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17초 정도 평균 듣고 잠깐 딴 생각하다가 또 제 얘기를 또 듣고 얘기를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얘기한 건 제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45% 정도는 청취가 되는데 55%는 무시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 하죠. 너 왜 내 얘기를 기억을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때 집중을 못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말한 사람은 그 말한 시간에 90%는 무엇에 할당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냐 하면 시간의 35%만 그 무엇에 시간을 하려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에 집중을 하고 그 어떻게를 듣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은 뭐 했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미 다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말하는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두뇌의 정보 처리 속도는 분당 words per minute라고 분당 1000 내지 1400단어를 처리해 버립니다. 두뇌의 정보 처리. 그런데 말은 대개 분당 120단어 또는 140단어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분당 한 100여 단어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이 뇌는 분당 1000 내지 1400단어를 처리를 해요. 듣는 사람은 이미 다 들어요. 다 듣고 기다립니다. 너 빨리 다른 얘기해라. 다른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잘 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협상인은 잘 들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듣는 게 협상인의 기본 자질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자, 우선 듣기 수준에는 5등급이 있습니다. 자, 첫 등급은 무시하거나 회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듣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기를 가장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등 반응은 하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것.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적 듣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발언 중에 관심 있는 부분에만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보이죠.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눈동자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그럼 그때 갑자기 눈을 빛내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거 보이죠. 그런 걸 우리는 선택적 듣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의 깊은 듣기입니다. 상대방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으며 특히 발언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4단계 되면서 이제 잘 듣는 거죠.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 듣기 또는 적극적 경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 발언의 내용, 의미, 숨겨진 감정, 의도 등을 최대한 깊이 이해까지 하면서 성의를 다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걸 다 듣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숨겨진 내용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측해가면서 듣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유능한 협상인은 이 적극적 경청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훈련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극적 경청을 어느 정도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인데 뭐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자, 1번 문항은 상대를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기에 공표 또는 X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표 또는 X표 숫자만 나중에 세울 거니까 공표, 꽃표 표시만 해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에서 되새겨 봅니까? 세 번째, 상대의 겉모습이나 말하는 방법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판단을 최대한 늦추느냐, 가능하면 안 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정답을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면 공표 아니면 X표 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상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당신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느냐.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혹시 편견에 빠지지 않는지 그런 반성을 해보느냐. 그 다음 다섯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옛날 것의 수정안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 여섯 번째, 메시지의 중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개념들을 반복해보느냐. 아, 저 사람 얘기가 이런 거지. 핵심 이런 거지.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보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대가 자신의 감정이 표현되면 그것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기 위해 귀담아 듣느냐. 상대방이 감정적인 얘기를 해요. 감정을 섞어서 얹어서 얘기를 하면 야, 저 감정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귀를 조금 세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상대와 말을 할 때 상대의 눈을 간혹 쳐다보며 잘 듣고 있다는 표정을 보이느냐, 코를 끄덕거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잘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느냐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상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될 경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찬동하는 그런 말을 하는지. 자, 이 9개 중에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다 세보셨습니까? 그럼 다음 또 9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또 다 세보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표 두 번째. 1번, 상대방과 얘기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길을 돌리는지. 동그라미 또는 X표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대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대답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지. 아, 저 사람 얘기가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 하겠지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지. 세 번째,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을 막느냐. 상대가 말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틀렸어요. 그럼 야, 너 잠깐 이 얘기 틀렸다고 말을 자르는지. 네 번째, 상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는지. 그럼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주제나 토픽에 대해서 빨리 그리고 과격하게 대응하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걸 직설적으로 바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말을 먼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지. 저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결론적입니다.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대의 말에 대꾸할 때 당신의 감정을 실어서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무시하고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서 야, 이 얘기 들으면 상대가 어떨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버리는지. 8번째, 상대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다 가정을 하고, 너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왔지? 내가 너 뭐 때문에 온지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당신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낙서를 하거나 글을 읽거나 전화를 하는 건지. 간혹 그런 사람 보이죠. 얘기하면 하는데 뭐 낙서해 가면서 얘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인지. 자, 이 19개 중에 이번에는 X표 한 거 숫자 한번 그립시오. X표 숫자. 개수. 앞에 거에서는 공표 숫자였습니다. 동그라미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구분되죠? 앞에 거는 듣는 걸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에서는. 그래서 동그라미표. 뒤에 거는, 뒤에 9개 항목은 뭡니까? 잘 듣지 않는, 경청을 잘 안 하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꽃표, X표로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다 셌습니까? 자, 그래서 18문항 중에 앞에 18문항, 9개에서 18문항 중에 앞에 9개 중에는 공표, 뒤에 9문항 중에 X표의 개수, 이 개수를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 몇 개입니까? 열한 5개? 5개 이상이면 적극 경청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유능한 협상인으로서 기본 자질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췄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게 점점 못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미치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0개 미친 경우. 이런 분들은 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훈련하십시오. 그건 앞에 18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표 1, 표 2에는 9문항씩. 그 문항을 갖다 놓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바꾸시면 됩니다. 훈련 잘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 본인도 있고 주변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얘기 참 잘 들어주는 사람 있죠. 야, 저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면 난 마음이 편해.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저 친구는 내 얘기를 전부 다 들어줘.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하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죠.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잘못 얘기하면 공방만 당하고 온다. 이런 분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협상 잘 하시려면 우선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5가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 자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중간에 자르고, 야, 너 어떻다,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너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맞장구 쳐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평가를 끝까지 유보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핵심이 뭐며, 얘기 배경은 뭐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 얘기를, 내가 너의 편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관심을 표명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네 편이 아니고 상대방, 반대편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난 너 편이라는 얘기를, 그런 관심을 표명해 줘야지 상대가 속마음 털어놓고 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는 적극적 경청의 기본적인 그 미덕, 덕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강의 시리즈 2번째 시리즈에 협상 스타일 파악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협상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요형,
그 다음에 배려형, 절충형. 강요형은 내 거 챙기는 사람들. 내 거 우선 챙기는 사람.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 배려형은 상대방에게 상대방 거를 배려해 주는. 나는 내 건 양보하고 상대방 걸 배려해 주는 거. 절충형은 그 가운데입니다. 내 거 반 양보, 상대방 반 양보. 절충형이라고 합니다. 윈윈형은 내 것도 챙기고 상대방도 챙겨주는 거. 이게 윈윈이라는 얘기죠. 회피형은 완전히 반대로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양보형, 배려형은 도망가는 거 아니고 얘기를 들으면서 내 걸 가능하면 양보해 주는 거고, 도망가는 회피형은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협상 잘하려면 주관적 판단의 상대성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주관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물은 눈에 보이니까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가려야 돼요. 가치관이 개입된 거. 이게 이상적인 거냐 아닌 거냐. 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인데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하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지방 공장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주말에 바쁘면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많아야 4번 또는 뭐 2-3번 점점 세월이 가니까 평균 한 2번 정도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워서 어느 날 이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이 애인하고 이제 자주 접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인하고 외박을 합니다. 외박을 하고 그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애인 집을 나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애인 집하고 자기 집하고 이제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데 다리 건너편에서 새벽에 미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밑에 내려가니까 배가 있습니다. 배로 건너야 되겠는데 배상호에게 좀 건너달라고 하니까 배삭으로 3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돈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가까이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집에 노크를 하고 친구를 불러다가 야, 돈이 필요하니까 3만 좀 주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사정이 이리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빨리 남편 오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데 3만 원에서 못 끊는다니까 좀 주라 하니까 여자친구가 바로 화를 냅니다. 야, 너 그런 나쁜 짓을 불륜을 저지르다니. 너 그럴 줄 몰랐다. 못 주겠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은 빨리 남편이 올 시간 다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일단 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빨리 도망가자 하고 건넜는데 미친 사람이 걸려서 아내가 살해됩니다. 자, 이 살인사건, 아내가 여인이 살해된 이 사건에서 6명이 등장하는데 이 6명의 책임을 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제일 책임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책임 있는 사람, 세 번째 책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매겨 보십시오. 자, 재밌는 게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이 예를 꼭 드는데 한 30명이 수강생 30명 있으면 30명 거의 다 다릅니다. 거의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합니다. 30명을 3명씩 해서 3명이 한 조로 해서 10조를 만듭니다. 10조를 만들어서 각 조별로 3명이 서로 상의해서 6명의 순서를 정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정하면 우선 그 순서하고 그 조 내에 있는 3명의 각자의 순서하고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0개 조, 이 10개 조에 6명 순서가 또 거의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 해놓고 나면 다들 놀랍니다. 이렇게 상대적이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주관적 판단입니다. 가치관이 개입된 겁니다. 좋고 나쁘고.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아내가 제일 나빴다 라고 빡빡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남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내를 두고 그렇게 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애인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아, 저 나쁜 놈. 3만 원 그거 없어서 가는데 또는 여친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가 지금 위기인데 좀 구했어야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판단은 상대적이다. 협상 잘 하시려면 우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하,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객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본인 판단이 잘 됐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 협상에서 어떻게 할까? 작전이 나오죠. 아, 이 사람이 우선 뭐가 잘못됐다.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고쳐줘야죠. 그걸 고쳐주지 않고는 협상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의 재확인입니다. 이거는 흔히 이런 얘기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봤으니까 명확하죠. 자, 근데 우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개 그림에서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 2개 있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2개가 크기가 같습니까? 오른쪽이 커 보이죠? 여러분, 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재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배경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눈이 똑똑히 봤다 얘기하는데, 눈으로 본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서 명확하다 얘기하는데, 우리 두 눈은 굉장히 많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이 그림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그림입니다. 배경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거는 배경이 작죠. 왼쪽 거는 배경이 큽니다. 배경이 작으니까 커 보이고, 왼쪽 거는 배경이 크니까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가 작게 보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무늬가 보십시오. 꾸불꾸불거리면서 돌죠. 그런데 그림 하나하나 보이죠. 이건 지금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그림 하나하나 보시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자, 이 고 다이애나 비 사진입니다. 이 다이애나 비가 지니고 있는 보석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머리에 있는 티아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귀에 큰 귀걸이를 갖고 있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이애나 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로 생각하겠죠. 만약 보통 평범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라고 얘기할까요, 가짜라고 얘기할까요? 가짜로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남자 책상 위에 앉아있는데, 걸터 앉아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밖을 내다보면서 쉬고 있다. 밖에 뭐 어떤 경치를 지금 골똘히 보고 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있다.
여러 가지 평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객관적 사실을 재확인하자. 두 눈으로 봤지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다시 한번 재보자. 확인해보자. 그다음 주관적 판단의 상대성,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된 것은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듣자. 그 다음에 기억력, 기억 못하면 메모하자 얘기했죠. 메모하자. 그 다음 말은 조금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협상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자. 이게 기본 자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협상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 것도 미리 예상도 하고 배떠나도 챙겨봐야 되고 협상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 상에 나타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